제가 그 배신자 소리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가 뭐 하는 게 정치일까? 정치가 뭐 하는 게 정치일까 할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쵸? 옥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그때 그 사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출산율 문제가 좀 심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출산율 문제가 심하다는 게 벌써 몇 년인데 해결을 못 하죠. 부동산 문제도 청년 부동산 문제 심하다 그러는데 해결이 안 돼. 아니, 뭐가 문제라고 돼 있으면 정치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 문제도 몇십 년째 문제다 그러고 그래. 교육개혁도 없어. 난리예요. 아니, 전 요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숙의 윤핵관 견제 혁신이 띄웠죠. 이거 판결에서 이게 이렇게 혁신이 띄워 시스템 공천 박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저 시스템 공천이란 말 자체도 저는 X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정치인들이 문제 해결은 등한시하면서 자기를 감투 쓰는 게 정치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무슨 혁신이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시생들이요. 입시생 때 입시제도 어떻게 바뀌는지 신경 쓰는 것 차원으로 공천이 어떻게 바뀌어요. 2024년 총선에서 공천 룰이 어떻게 바뀌지? 내가 그 바뀐 공천 룰에 누구 라인 타야 되고 누구 눈치 봐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스펙 관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들 자리 잡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문제 해결을 중심에 두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적 자원과 물질적 자원과 돈이죠. 돈과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산적한 문제가 이런 문제이니 이런 인재를 찾습니다가 돼야 되는 게 맞지요. 그쵸? 우리 당은 이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를 개혁을 하려고 한다거나,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뭐 연금 문제, 뭐 부동산 문제, 뭐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 그 중에서 우리 당은 우선순위를 이걸 두었고, 이런 인재들을 비례로 뽑겠습니다. 내지는 뭐 지역구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분들을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도 저 당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당이구나. 저래서 저 당이 보수당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이 민주당은 민주당식으로 문제 해결 방법이 있고 보수당은 보수당식으로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서 국민이 그 문제 해결 방법 중에서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출산율 같은 경우도 뭐 경우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선거 때 무슨 이슈로 뭐가 떠올랐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입장만 있지 해결 방법을 제시를 안 해요. 두 정당이 해결 방법을 제시를 안 합니다. 제가 민주당을 떠난 이유 중에서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끼들은 그렇게 수많은 문제를 제기를 해놓고서 지들이 해결하는 게 없었어요. 문제 해결은 안 하고 지들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세금만 축 내고 나라 세금으로 이권에만 개입하더라. 이권 개입하고 문제 하면서 정작 예를 들면 세월호 문제도 결론을 못 내잖아요. 세월호 문제, 가습기 살균제, 뭐 출산율 이런 건 더 망가뜨려놓고 부동산 문제도 더 망가뜨려놓고 교육 문제도 더 망가뜨려놨죠. 지네가 그렇게 강조하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은 안 하고 세금만 파먹고 문제는 네버엔딩 스토리로 만들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문제다 문제 제기는 잘해요. 그래 놓고서 지네들이 그런 식으로 자리 차지하고 해먹는 것만 오지게 했잖아요.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왔는데 국민의힘에도 또 문제 해결을 하려고 국민의힘은요 냉정하게 내가 냉정하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한 자리 하고 싶은 동아리예요. 한 자리 하고 싶은 동아리라고요. 뭐 세보수 개가 있다, 뭐 이명박 개가 있다, 뭐 박근혜 개가 있다, 뭐 무슨 개가 있다, 윤핵관이 있다, 뭐 기타 등등 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관계가 돼서 결국 그 사람들이 어디에 배분을 하고
응? 뭐를 한다 이건데 문제 해결을 그 계파별로 노선 투쟁이 있느냐? 노선 투쟁이라는 결국은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그것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해법은 나는 이렇다, 해법은 이렇다고 해법이 달라야 된다고요. 중요시하는 것도 다르고 해법도 다른 노선 투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당 계파마다 여러분 그냥 난 누구 라인이니까 누가 당대표를 하면 공천을 받겠어, 누가 대통령이 되면 장관을 하겠어라는 그 라인만 정리되어 있는 거지 노선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국힘은 떴다방, 선거사무소 떴다방. 그러니까 무슨 분양사무소 같단 말이에요. 선거 때만 되면 차려지는 공무원, 직, 이권 분양사무소, 떴다방 분양사무소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혁신이 뜨는데 혁신에 따라 바라는 건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를 리크루트하는 그런 공천이 되기를 바란다. 레이첼 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한국 정치를 노무현 이래로 2002년 이래로 20년 동안 한국 정치를 망쳐놓은 거는 당원들이 있잖아요.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상향식 공천을 너무 사람들이 좋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좋아요, 여러분? 상향식 공천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결국 뭐예요? 정치 업자들이 난립하고 극렬 지지층이 여러분 뭐예요? 무지성 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성 지지를 하니까 차분히 문제 해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묻혀버리고 상대하고 얼마나 잘 싸우느냐, 우리 편 하느냐, 그래서 선동정치로 갔잖아요. 상향식 공천 시스템이 어디서 봐서 민주주의를 강화시켰습니까? 정치의 담론을 무책임 무지성으로 가버렸지. 그래서 저는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책임 정치 얘기를 하고, 책임 정치라고 당원들도 그렇게 떴다 이렇게가 아니라 지금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 정치에 대해서 훈련이 돼 있고, 그리고 노선이나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정치 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중한 사람들, 그런 책임 당원들에 의해서 당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향식 공천의 결과로 있잖아요. 요번 지방선거 했지만, 모든 시의원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양아치들이 너무 많아. 기초자치단체에 가서 시의원들, 구의원들, 이 기초자치 의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욕먹을 제가 정당 활동하기도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시의원이나 이런 거는 폐지를 하든지 빡세게 훈련을 시키든지 필터링이 되든지, 이 양아치들이 표 가져왔어요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휘둘리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오는 표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기타 등등이 공천받을 때 이 상향식 공천이란 원칙하에 상향식 공천이 결국은 만들어낸 건 민심이 아니라 양아치심이라고, 정치 양아치들과 업자들만 엄청나게 불려놓은 이 개판 어떡할 거야. 그래서 무차별적인 상향식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시스템 공천이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순간도 지금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 인물 얘기만 하고 있죠. 진짜 미안한데요. 진짜 우리는 한국 고관여층 시민들, 내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시민들도 진짜 내부 위주에다가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더 하면은 또 여러분들하고도 잘못하면 싸울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당 운영의 원칙이나 공천의 원칙, 그리고 자기의 노선, 그러니까 정치는요, 여러분, 자기의 노선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 노선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해야지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